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제 미적분에서 새로 배우는 수가 하나 있는데요. 무리수 2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우나? 그 무리수 파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3.14. 근데 3.14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무한소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초월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무리수 2라는 숫자예요. 굳이 우리가 무리수 2라는 게 뭔지 알아본다면은 이제 얘도 끝이 나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2.71828 1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파이처럼 2.71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편이고요. 자, 무리수 2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이제 요 숫자를 요거를 핵심으로 볼게요. 요 놈을. 근데 0에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1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1이니까 1. 그럼 얘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0에 가까워지니까 10의 거듭제곱을 해볼게요. 10 플러스 1 플러스 10분의 1 그리고 10이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59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1 플러스 100분의 1에 100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2.704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가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이제 무리수 2를 할 건데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으로. 이거는 필수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바꾸는 게 뭐냐면은 x를 내가 h분의 1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분의 1을 h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h가 어디로 간다는 거다? 무한대로 간다. 그죠? 그럼 얘를 바꿔보면요. 리미트 h가 0, 무한대로 갈 때 바꾸면 1 플러스 h분의 1 그리고 여기가 h분의 1이니까 h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x가 0으로 갈 때는 x하고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분의 1,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우면 더 이상 뭐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0으로 갈 때 얘가 무한대다. 얘가 무한대면은 얘가 무한대. 이렇게 뭐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일단 외워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무리수 2가 나오는 조건 두 가지.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공식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확장을 시켜요. 자, 확장을 시킬 때 우리가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요. 자, 이 x의 개수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x의 개수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2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리수 2라고 말하는 것은 뭐 자연상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라고 해서 뭐 따로 또 부르는 수가 오일러의 수, 뭐 네이피어 상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무리수 2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요 모양. 아마 그냥 단순한 모양인 얘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문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나와서 우리가 이쪽에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들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2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리수 2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자연 로그라는 거를 배웁니다. 이전에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상형 로그를 배웠죠. 상형 로그라는 게 뭐였죠?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형 로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10인 거는 생략을 해서 로그 n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상형 로그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연 로그인데 자연 로그는 말 그대로 밑이 2인 로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략을 할 건데 생략을 해버리면 또 상형로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ln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밑이 2인 로그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lnx,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 3이다.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하자면 로그 2의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로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도 마찬가지로 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로그의 성질은 그대로 다 성립합니다.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에 곱하고 빼면은 진수로 나누고 그리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빼고 그러면 밑이 2니까 ln 1은 당연히 0이죠. 우리는 로그를 배울 때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ln 2라고 하면 밑도 2, 진수도 2. 그래서 얘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 로그도 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할 건데요. 자, 이제 밑이 2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밑이 2가 아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